나는 그렇게 외롭고 지독하게 살았던 20대의 내가 너무나도 찬란하고 존경스러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부를 위하는 담부쌤입니다.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또 자수성가를 하고 싶어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 사실 부자 되는 법에서 정답이란 건 없어요. 성공하는 방법도 루틴이 다양해요. 그리고 자수성가 한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장사를 잘하셔서 하셨기도 했고,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투자를 잘하기도 했고, 각자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그 부자가 된다는, 자수성가를 한다는, 성공한다라는 좀 성향은 보면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마인드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난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재수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저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깨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부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솔직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사고하고 나아가셔야 된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정말 유익한 내용 많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한 번씩 봐주십시오. 자수성가로 성공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이 영상은요, 저의 과거를 회상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쉽게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한 아플러님께 좀 친구처럼 썰푸는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편의상 말을 놓겠습니다.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대학 시절을 보냈어. 나는 당시 미아동의 재개발 구역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 롯데캐슬로 바뀐 그쪽에 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구역으로 묶인 경남아파트 앞쪽 구역에서 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한창 이제 조합 설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삼양동 쪽에서도 살았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곳들은 다 결국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거나 신축 아파트가 되거나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새들어 살았어. 왜냐면 전세가가 싸니까. 어떤 집에선 엄마 누나랑 함께 자야 했어. 그 안방이 커서 거기서 엄마와 누나와 함께 잤고, 어떤 집에서는 막 밤마다 옆집에서 막 욕하는 거랑 고성방가 막 이런 거를 들어야 했고, 또 어떤 집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샜는데, 또 어떤 집은 폭우가 오면 빗물에 바닥이 또 보이기도 했어. 그래도 세상 하나뿐인 우리 집이고,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정말 생활력도 강하셨고 또 강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계셨거든. 그렇게 누나와 나를 홀로 키워내신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어. 나는 부자 되는 여정에서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 어머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삶의 가치관과 성실함, 책임감 이런 것들은 어머님의 말을 듣거든. 왜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엄마가 찐이니까. 이렇듯 부자는 부자가 잘 알아. 부자 되는 방법은, 또 성공하는 방법은 부자가 잘 알아.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 어머님은 부자가 되지도 못하셨고 성공을 하지도 못하셨어.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부자가 되신, 실제로 성공을 해보신 그런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게 무슨 불효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노트북을 들고 24시간 영업하는 미아삼거리 쪽으로 갔거든. 거기에 24시간 영업하는 맥도날드가 있었으니까 집에서는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집중하기도 좀 어려운 환경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엄마를 되게 좋아하고 엄마의 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품에서 막 쉬고 싶었고, 그러면 또 내가 나른해지기도 하잖아.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집안 분위기를 바꿔서 좀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니까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좀 탈출하는 부분도 있었고, 좀 복잡한 마음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너무 덥지. 그런데 모기까지 되게 많으니까 그 사투를 벌이는 거는 좀 참기 힘들었고, 그래서 여기 미아산거리 맥도날드 여기를 많이 갔지. 군대를 갓 제대했던 23살쯤으로 기억해. 어느 날 맥도날드를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를 팔기 시작했고, 또 아침에는 맥모닝이라는 이 되게 맛있는 그거 팔면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작업을 많이 했어. 당시에 미아사거리에 이 24시간 하는 이런 카페 같은 곳은 여기밖에 없었거든. 낮에는 학교에 가고 또 밤에는 알바를 하거나 게임. 근데 그 게임이 그냥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업 알바 아니면은 어떤 거를 막 하면은 이 게임 머니가 모여가지고 그거를 팔면 좀 돈이 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이거 근데 착각할까봐 말하는데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MMORPG 게임 같은 거야. 그리고 아저씨들 아이템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팔고 이런 거야. 자, 늦은 밤에는 또 맥도날드로 향했고 이곳은 내 전쟁터였어. 어떤 날에는 이 광고인의 꿈을 키워가면서 밤새 공모전 준비를 했고 또 어떤 날에는 포트폴리오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열정페이를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나는 처음에 시작부터 항상 돈을 안 받고 하겠다 하거나 아니면 진짜 돈 조금만 달라 이렇게 가격으로 치고 들어갔거든. 그렇게 해서 일을 해보니까 잘한다 싶으면 점점 이제 나한테 맡기는 의뢰량이 늘어나고 나한테 주는 돈이 늘어난 거지. 난 항상 그렇게 열정페이를 자처하고 시작했어. 그렇게 프리랜서 업무도 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열정페이를 부정적으로 까는 사람들이 싫어해.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무료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도 뭘까? 자발적인 열정페이야. 왜? 내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그리고 또 유료 강의를 좀 저렴한 가격에 하는 이유는 뭘까? 더 해자롭게 하는 이유는 뭘까? 마찬가지로 열정페이야. 자발적 열정페이. 왜? 그러면 내 강의에 만족한 사람들이 다음 강의도 들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돈을 좀 더 벌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돈을 좀 더 벌겠지. 그리고 그건 내가 풍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해자롭게 나아가는 거겠지.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새벽 3, 4시 맥도날드 야간 직원분들이 청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해. 왜냐면 이쪽 청소합니다. 이 눈치라기보다 내가 스스로 눈치를 보는 건데 이쪽 청소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 쪽에서 청소한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안쪽 청소합니다. 그럼 다시 또 창문 쪽으로 가고 이래야 됐거든. 이 눈치가 보이고 나는 그때는 이제 웬만하면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서 좀 쪽잠을 잤어. 미아삼거리 맥도날드만이 아니었어. 어떤 날에는 그 강남 할리스 있잖아. 그 사거리 쪽에 할리스 24시간 가능한데 거기서도 눈치를 받았고 또 어떤 날은 신촌 타멘탐스 그 고속버스 광역버스 타는 쪽 앞에 타멘탐스 있잖아. 2층으로 있는데 거기 2층에서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학교 세미나실에서도 뭐 이 학교 저 학교 이제 빌려가지고 대관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는데 그럴 때는 또 눈치도 받았고 왜냐면은 프레젠테이션의 화면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학교 세미나실 대관을 되게 많이 했거든. 어떤 날은 프로젝트 같이 하는 친구네 학교에서 어떤 날은 우리 학교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도 되게 많이 받았지. 그때 그 눈치를 봤던 경험이 내 최종 꿈 형성에 큰 기여를 했거든. 그래서 내 최종 꿈은 대출 없는 강남 건물주야. 이 대출 없는 강남 건물주가 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스터디 공간을 만드는 그게 내 최종 꿈이야. 대출이 없어야 돼. 그래야 2층부터 10층까지 임대료를 싸게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친구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료를 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층을 비워야 돼. 1층이 가장 월세가 비싼 자리잖아. 그 1층을 딱 상징성 있게 쫙 비워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스터디 공간을 만들어. 그리고 그 공간은 짜치는 공간이 아니라 웬만한 카페 이상의 인테리어와 또 웬만한 곳 스터디룸 이상의 룸 세팅이라 그리고 웬만한 곳 이상의 웬만한 학교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장비가 준비가 돼야 돼. 컴퓨터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정말 편하게 와서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게 상징적인 곳이어야 돼. 강남 사거리 적어도 한복판에 상징적인 자리에 딱 박아놔야 돼. 그래야 뭔가 세상에 주는 목소리가 세지 않을까. 그래서 내 꿈은 대출 없는 강남. 이 꿈을 형성하는데 이때의 경험이 되게 큰 경험을 했어. 그리고 또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도 나는 항상 공간이라는 부분에 되게 시달리면서 다녔었거든. 그래서 그때의 경험들이 내 꿈을 형성하게 만들었지. 작업이 많은 날에는 종종 밤을 새우기도 했어. 해가 슬슬 뜰 쯤 한 3, 4시, 4시, 4, 5시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쯤에 이제 맥모닝을 팔기 시작하거든. 이 메뉴판이 바뀌고 맥모닝을 팔아. 그래서 그때 이제 맥모닝 딱 사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퇴근 신호였지. 맥모닝 딱 사서 그거 먹고 바로 이제 학교에 가고 그냥 첫 차도 이제 끌리니까 그랬었지. 당시에 미아삼거리에 24시간 영업하는 카페는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밤새다 보면 이렇게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만나.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새벽까지 술을 마신 거야. 그래서 막 3시, 4시 막 이때 왔는데 야, 너 여기서 뭐해? 나 이거 작업하고 있어. 와, 니 열심히 산다. 그냥 막 방해 안 할게 간다. 그러면 안녕 뭐 이러고. 아니면은 또 어떤 친한 친구는 야, 담배 한 대 피자.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니까 와가지고 야, 담배 한 대 피자. 야, 너 아직까지 술 먹었냐? 그러니까 막 이러고 그러기도 하고. 또 버스 첫 차가 오기 전에 이게 미아사거리 맥도날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 그래서 버스 첫 차 오기 전에 잠깐 대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거기 딱 들어가서 잠깐 추위 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중에서 이제 뭐 아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너 뭐하냐 그러면은 택시 타긴 아깝고 이제 버스 올 시간 다 돼서 잠깐 기다린다 뭐 이래서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이러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제 데이트를 한 거지. 어쨌든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꽁냥꽁냥 대고 있을 때 그때 보기도 하고 막 다양했어. 그때 날 봤던 동네 친구들은 아직도 그때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 그 뭐 오랜만에 결혼식에서 만나거나 상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꼭 있어. 야, 쟤는 옛날에 미야상거리 맥도날드에서 막 밤새면서 막 노트북으로 뭐 하더니 진짜 그때부터 성공할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을 자주 들어. 4호선 지하철은 20대의 나에게는 약간 침실 같은 존재였거든. 이 4호선을 타고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누가 깨워서 딱 깨보면 이 당구개혁이야.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자, 어떨 때는 밤늦게 당구개에 갔는데 막차가 끊겨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PC방에 들어가서 잠깐 자기도 하고 그랬어. 나는 사실 건치였거든. 이 정말이야. 이 인증해줄게. 이 봐봐. 2009년에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활짝 웃고 있지. 요거는 대학로에서 친구랑 술 먹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짝 웃고 있지. 이건 또 완전 활짝 웃고 있지. 빵 터져가지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 난 28살까지는 이렇게 활짝 웃는 사람이었거든. 사진도 찍는 거 보면 다 활짝 웃는 게 많아. 근데 어느 순간 나는 활짝 웃지 않거든. 이렇게 웃거든.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웃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활짝 웃고 싶지 않아서 아니 활짝 웃는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 벌어진 치아가 좀 부끄러워서 활짝 웃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어. 이 20대 후반 28살쯤에 이게 이제 그동안의 고생이 너무 누적이 돼버리니까 잇몸이 무너지는 거야. 잇몸이 무너져 본 분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분들 아시겠지만 잇몸이 무너지면 치아가 벌어지거든. 그러면 그 치아 힘이 잃으니까 받치던 힘이. 그래서 회복을 하더라도 잇몸이 결국 치아가 벌어진 상태거든. 그 부작용이거든. 내가 그렇거든. 그 이후로 나는 웃는 게 좀 조심스러워. 이런 악플 달린 적도 있어. 예전에 세종시 관련해서 뭐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빨 다 벌어진 게 방송하면 안 부끄럽냐? 이러는 거야. 되게 이건 인신공격이잖아. 그런 말은 어디 가서도 하지 말고. 글쎄 나는 이게 이제 이가 갈라진 것도 막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막 이러거든. 나는 이렇게 이가 갈라졌다 막 이러면서 하나의 나의 이제 경력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광화문 사무실에서 이 반바지 쓰레빠 신고 막 편한 복장으로 머리 떡져가지고 막 이런 상태로 막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이게 너무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프면 막 광화문 역 쪽으로 나가가지고 아침에는 뭐 연대가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 막 그 길거리 토스트 막 사먹고 막 그 순간도 나는 이제 자랑스러워. 부끄럽지 않아. 그때 나도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 일에 미쳐가지고. 그때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렇게 먹고 있으면 아침에 정장 멋지게 딱 차려입고 화이트 칼라 분들이 이렇게 쫙 출근하잖아. 그분들이랑 막 눈 마주치잖아? 그럼 나 보고 웃거든. 저 새끼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지 이 사람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막 약간 놀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반응이 다양해. 난 그냥 우거우거 먹는 거지. 근데 나는 그 내 모습을 보면 웃던 순간마저도 자랑스러워. 그리고 뭐 어쩔 때는 그 광화문 쪽에 보면은 막 24시간 목욕탕 같은 데가 있거든. 밤에 일하다가 너무 끼지자면 그 목욕탕 가서 씻기도 했어. 근데 목욕탕 가서 자주 씻다 보니까 매번 목욕탕 가서 샴푸 같은 거 사는 게 좀 아깝잖아. 그래서 내 사무실에 목욕 바구니가 있었거든. 그래서 목욕 바구니 들고 이렇게 쫄쫄래 가서 이렇게 하고 그 광화문에 되게 유명한 김치찌개 집이 있거든. 앞에 이렇게 번호놓고 김치찌개 바로 올려버리고 계란말이 해가지고 40년 된 집인데 그쪽 사거리 앞에 보면은 떡볶이 팔던 집도 있거든.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목욕 바구니 들고 가서 막 떡볶이 먹는 거야. 그럼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봐. 근데 나는 뭐 그때 느꼈어. 아, 내가 지금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보다 나는 지금 정말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고 너무 일할 게 많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1년과 나의 1년은 속도가 다르겠구나. 나는 그런 기운들을 오히려 느꼈어.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러 온 적이 있어. 신문사에서.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뭔가 나도 좀 씻고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못 감았었거든. 떡진 모습이 그대로 그냥 약속은 약속이니까 만나긴 해야 되잖아. 이대로. 진짜 이 기름기 좌유자를 흐르는 거 봐. 실제 나갔던 신문이야. 자, 2013년. 2008년. 몇 년 사이, 한 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정말 그동안 엄청 고생을 했거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자투리 시간에 이제 많이 버니까 돈을 열심히 임장 다니고 또 밤에 주식 관련해서 또 공부하고 또 빵꾸난 운동화 신고 막 임장 다니다가 자투리 시간에 어떻게든 막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 미팅 갔을 때도 나는 그렇게 외롭고 지독하게 살았던 20대의 내가 너무나도 찬란하고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보다 대단하게 살 수 있지? 나는 나를 알잖아. 나의 20대는 내가 잘 알잖아. 정말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 20대한테 리스펙하고 내 20대를 존경하고 내 20대를 사랑하고 내 20대가 자랑스러워. 30대 초반에 나는 20대의 나 덕분에 강남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30대 후반에 나는 20대의 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 외롭고 지독했던 순간들도 다 찬란해 보여. 여러분들이 30대야? 그리고 40대야? 20대야? 상관없어. 30대의 내가 20대가 찬란스러울 수 있게, 존경할 수 있게, 40대의 내가 내 30대가 존경할 수 있게, 존경스러울 수 있게, 60대의 내가 50대의 내가 찬란하고 존경스러울 수 있게 한번 도전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요 맛을 봤으면 좋겠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의 여유. 구독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꼬우면 구독 취소해라 할 수 있는 이유. 여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여유. 그리고 내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당연한 노력과, 그리고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이 필수로 따라와야 돼. 그래,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래,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까지 살라고는 못하겠어. 맞아.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각자가 다른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살 거면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나 같은 부자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욕심을 내더라고. 그러면 안 돼. 정말로 당신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 관심 끄고 실제 내 유튜브도 끊어. 대체 내 유튜브 왜 보는 거야? 부자 되고 싶지 않으면 내 유튜브는 봐선 안 되는 채널이야. 왜냐면 삶의 행복,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기에, 소확행하기에는 내 채널을 보면 방해가 될 뿐이거든. 흑수저인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자수성가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여정을, 부의 여정을 향하겠다 마음 먹었다면 적어도 이 정도 각오는 돼야 돼. 저렇게 살 각오는 돼야 돼. 잇몸이 무너질 각오 정도는 돼야 돼. 그래도 잇몸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자는, 성공은, 자수성가는 절대 쉽게 안 돼. 그리고 그 마인드를 깨부숴야 돼. 왜? 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쉽게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벌었구나. 그래서 부동산 대충 하면 돈 벌 수 있을 줄 알고 부동산 대충 하다가 이상한 거 쳐 샀다가 평생 고생하는 거야. 응?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주식으로 대충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뭐 PER, PBR 같은 분석도 전혀 안 하고 재무제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급등주 타고 다니다가 맨날 돈이 있고, 야, 주식하면 패가망신 난다는 거야. 사업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번 줄 아니까 대충 사업하면 대충 치킨집 차리면 돈 벌 수 있을 줄 알고 대충 차렸다가 망하는 거라고. 부자는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사업은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성공은 절대 쉽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투자는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설사 쉽게 운 좋게 되더라도 절대 그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 정말 내가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다음에는 정말 노력해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 왜? 쉽게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당신은 망할 거거든. 이렇게 절대 쉽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솔직히 현우진 강사의 하층민 발언에 되게 공감을 했다. 좀 말이 심하긴 했지. 절대 이 세상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다. 뭐 그 남들의 성공을, 또 현우진 강사의 성공을 그저 뭐 운 쉽게 한 거 뭐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우진 강사가 하층민스러운 마인드라고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층민스러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약간 논란이 있나 봐. 나도 조금 하층민? 이거는 좀 약간 거부감 드는데, 이건 좀 과한 단어인데, 단어 선택이 조금 과한데. 그래서 현우진 강사의 말이 심했다는 비판에 나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 근데 하층민을 벗어나려면 그 마인드부터 깨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공감해. 왜냐면 나 또한 하층민이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걸 깨부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해. 아, 현우진 강사는 속이 진짜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런 말하기 쉽지 않거든. 이런 말하면 괜히 욕만 먹거든. 정만 생기고. 근데 이게 진짜거든. 단어 선택이 좀 과하긴 했지만 진짜를 말해주는구나. 역시 일타 강사답다. 괜히 일타 강사가 된 게 아니다.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이게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 얼마나 답답한지 나도 알거든. 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 올라와. 왜냐면 제발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마인드를 깨부수고 부의 여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나도 진심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단어 선택에서 실수를 했구나. 그래도 정말 진심이구나. 나는 현우진 강사랑 생각이 비슷해. 근데 하층민? 이거는 조금 과한 단어라고 봐. 나는 그래서 좀 순화해서 가난한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이 가난한 마인드를 깨어나는 게 그 알량 돈 몇 푼 이렇게 물려주는 것보다,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부의 대물림은, 또 가난한 대물림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이 마인드의 차이에서 훨씬 많이 오거든. 그래서 가난한 마인드를 깨부수고 혁명하는 게 이 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부동산 좀 잘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 좀 잘하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이 가난한 마인드를 깨부수고 혁명하는 거야. 흑수저가 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굉장히 외로우며 지독해. 왜냐면 주변에 부자가 없잖아. 몸은 고성방가고 가는 지역에 살아도 정신은 강남 8학군에 보내야 돼. 부자들 맨날 시기 질투하는 말 들어도 나는 부자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부자가 된 이유가 있다라고 존경하면서 보고 배우려고 했어.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루트가 없으니까 직접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며 때로는 직접 깨쳐가며 스스로 찾아 나가야 돼. 책을 맨날 읽고 또 책에 너무 감명을 해가지고 스스로 가서 막 강의 찾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직접 깨쳐가며 스스로 찾아 나갔어. 너무 다른 거야. 다른 세상인 거야. 심지어 그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도 맹신해서는 안 돼. 성공하는 방법은 이 부자가 아닌 부모님이 아니라 부자인 부모님이 스스로 자수성가 해본 부모님이 알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야. 고 이건희 회장의 명언처럼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싹 다 바꿔야 돼. 한골 탈퇴를 해야 돼. 그냥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혁명을 이뤄내야 돼. 그냥 레볼루션을 해야 된다고. 리노베이션이 아니야. 레볼루션이야. 혁명이야. 애벌레가 완전 혁명을 해서 완전 다르게 그냥 껍질까지 싹 다 벗겨서 나비로 재탄생하듯이. 영화 설국열차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방어막 뚫고 수많은 방해들을 뚫고 나아가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해. 그건 노력이나 변화 따위의 그 아름다운 단어로만 뚫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냥 혁명을 이뤄내야 돼. 현우진 강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려서 가난한 마인드에 아직은 전염되지 않은, 덜 전염된,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에게 더 세게, 더 뼈아프게 때렸을 거라고 생각해. 부자는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주변에서 부자가 쉽게 된 줄 알고, 아니 부자를 시기 질투하고 부자를 쉽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세금 많이 내면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할 때마다 그거 다 귀먹고 듣지 말아야 되고, 아직 너희는 때묻지 않았으니까,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더 세게 때렸을 거야. 왜? 지금 바꾸는 게 훨씬 나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바꾸기 힘들거든. 현우진 강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나도 그래서 더 세게 말하는 거니까. 왜냐면 나는 진심으로 애독자분들의, 당신의, 여러분의, 심지어 아플러인 당신까지도 부를 바라니까. 평소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놀래. 야 당부야 너는 원래 좀 순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의 혁명을 이끌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세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자주 강조해. 말보다는 행동이 착한 사람을 봐라. 말 살짝 깔짝 예쁘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행동이 착하다는 것에 보장이 되진 않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세게 해야 되는데도 착하게 하는 거라면 어쩌면 행동은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속이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나는 욕먹기 싫어. 나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박수만 받을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겉보다는 속이 따뜻한 사람을 봐야 돼. 그래서 겉으로 말로 뭐 따뜻한 말을 한다? 따뜻한 친절을 베푼다? 근데 막상 하는 것들을 보면 다 민폐덩어리야.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요. 근데 강의 쪽도 그래. 돈 받고 하는 프로가 우리 한국식 K겸손 때문에 또 아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프로가? 돈 받은 사람이? 그거는 속내를 들춰보면 아이고 호갱들아 내 강의 졸라 별론데 들어줘서 고마워 이거잖아. 이게 착한 거야? 이게 겸손한 거야? 진정한 겸손은 정말 그냥 더할 나위 없이 노력해서 그 받은 돈에 겸손할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을 주고 제 강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착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말보다는 태도가 진실된 사람. 그래서 난 현우진 강사가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절에서 일타 강사가 된 거구나라고 생각해. 진실된 사람에게 솔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순수한 열정이 넘쳐서 과격한 말이 나온 거라 생각해. 자 오늘은 이런 악플이 달렸어. 이런 부동산 강의 듣고 부자 된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이다라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이거는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야. 나를 강의로 부자가 된, 그러니까 원래 부자가 아니었는데 강의 팔아서 부자가 됐다. 작년에 처음으로 팔았거든.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팔고 또 올해 한번 팔았는데 작년에 판 거는 수익이 없었어. 원가가 워낙에 높아서. 그리고 수익은 기부를 했어요. 심지어 또 잡이 더해서 기부를 했어요. 남은 게 없거든. 그리고 올해 강의 같은 경우에도 지난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무료로 재수강할 수 있게 해줬어.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로 부자가 됐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쨌든 땡땡땡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 건 알아. 있는 건 아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아니야. 나랑 묻지 마.
급이 달라. 나는 2016년부터 부자였어. 2022년에 첫 강의를 팔았어. 지금 나랑 장난해? 부자 만들어준다면서 부동산 강의 파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이 악플에는 5가지 오류가 있어. 잘 들어봐. 첫 번째, 위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이미 부자야. 그것도 엄청 부자야. 2016년부터 부자였고 한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엄청 부자가 됐어. 나는 31살이 뭐가 이렇게 자산이 많냐고 증여받은 거 아니냐는 의심받아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았어. 요거 봐봐. 인증은 필수지. 실제로 나는 이때 세무조사를 받았고 증여받은 거 아니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종결됐어. 그리고 추징세도 0원이야. 왜? 나는 증여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담보쌤 활동을 33살에 시작했고 지금 38살이야. 고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부자였고 유료 강의는 이 활동을 한 지 4년 만에 아주 최근에 한두 번 한 게 단데 심지어 남은 게 없고 심지어 나랑 지지고 볶고 싸웠던 바이런 베이님마저도 나 털어보고 난처해 하셨어. 주변 사람들이랑 또 지원 사격 온 분들 뭐 변호사분들이나 뭐 세무사분들이 같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다 난처해 했어. 왜냐면 난 진짜 찐이니까 난처하지. 야 당부 요놈 봐라. 찐이구나. 그러니까 바베님도 난처한 거야. 나 역시 바베님 알아보면서 이분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찐이라는 데는 인정했어.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한 거고. 이건 바베님이 올린 글이잖아. 당분인과의 싸움을 측면지어했다 많은 분들이. 근데 함께 깜짝 놀랬다. 뭐 문제를 파고들다 포기했을 정도로 깔끔했다. 그리고 이분도 적이 많았더라. 사실 이제 보니까 조사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실제 부동산과 주식자산들이 상당했다. 부풀려대 허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속속들이 확인되면서 사실 좀 난처하셨다. 난처할 만하지. 왜냐면 난 찐이니까. 이 바베 스타크님 요새 그 토니 스타크 컨셉으로 하시던데 난 컨셉 잘 잡았다고 칭찬 메일 보내드렸어. 와 이거 컨셉 좋으시다. 잘 될 것 같다. 응원한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상남자. 자 그러니까 제발 저기 그 땡땡땡 같은 애들 그런 애들한테 가서 계좌 까라고 해보고 등기 까보라고 해. 나는 꾸준히 계좌를 까고 막 이러면서 내 또 계약권 까고 이러면서 계속 보여줬던 사람이야. 심지어 계좌가송도 불렀던 사람이야. 계좌가송 검색해봐. 계좌가송.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고로 난 강의 활동을 통해 이미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될 뿐이지. 결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난 이미 부자였고 강의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됐고 그 경험을 강의를 팔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더 부자가 되고 싶거든. 그렇게 가고 있고 나는 강의를 하기 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로 당신의 일반화된 질문 자체가 전제 자체가 틀렸어.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별적인 부동산 강의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솔직한 부동산 강의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대출 없는 강남 건물주가 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스터디 공간을 꼭 만들어내고 말 거야. 나는 명예롭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테니까 당신도 그 가난한 마인드를 깨부수고 혁명을 이뤄서 더 부가가치 있는 삶을 살길 바랄게. 둘째, 당신은 전형적인 가난한 마인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니 왜 그 악플을 왜 멤버십 무료 특가 안 내그래다는 건데? 아니 차라리 유료 강의 파는 거에 달았으면 말이라도 안 해. 그걸 왜 멤버십 무료 특가 안 내그래다는 거야? 이게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 글 안 읽어봤다는 소리거든. 이런 사람들이 꼭 글도 안 읽고 문해력 떨어지고 낄끼빠빠 못하는 거야. 낄 때 안 낄 때를 가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항상 되게 강조하는 거 있잖아. 내가 부동산 관련 라이브 할 때 주식 관련 질문하면 되게 뭐라자. 낄끼빠빠 하라고. 내가 주식 방송할 때 부동산 물어보면 되게 뭐라자. 낄끼빠빠 하라고. 이 눈치 좀 챙겨요 제발. 응? 전형적인 특징이야 진짜.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낄끼빠빠 못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 세 번째, 나는 부동산 강의를 팔면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어떻게 부동산 강의 이 봐봐. 부동산 강의 한 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돼.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줘.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까도 말했지. 절대 남들이 쉽게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한 줄에 모든 게 다 담겨있어. 당신의 가난한 마인드가. 어떻게 부동산 강의 한 번 듣고 부자가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그렇게 부자가 된다는 걸 쉽게 생각하니까 부자들이 쉽게 돈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만을 가지는 거야.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월등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지금은 2013년 같은 정말 그 엄청난 기회의 장이 아니거든. 응? 그냥 안전하게 내 집 마련하고 그냥 좀 세금에 따라서 그냥 한두 채 정도 더 해나가고 이러는 정석적인 루트가 맞지 막 그냥 다 그냥 문어발처럼 확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기에는 사실 극소수에 불가능한 시장이야. 나는
당신의 부를 위하고 응원하며 도움이 되길 바라기에 내가 부자가 된 경험과 방법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파는 거지 절대 당신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어. 결국 부의 여정은 스스로 나아가야 해.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정신을 강남 8학군에 두고 부자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하는 시기에도 절대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오만을 가지지 않았어. 그냥 도움이 될 뿐이지. 응? 그리고 이 마인드가 장착이 될 뿐이지. 그리고 의지를 가질 뿐이지.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스스로 해나가야 돼. 그리고 부의 여정에서 부동산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위에 나열한 내용들이야.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줄게. 쉽게 부자 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존나 빡세게 사는 거야. 부자 되고 싶으면 고생은 패시브로 따라와야 돼. 자수성 가고 싶으면. 그리고 가난한 마인드를 깨부수고 혁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나는 애독자분들께 그저 부의 여정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길 바랄 뿐이야. 당신의 부를 위하니까. 당신의 부를 위하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 자, 요 인증은 필수지. 2월 25일이야. 과거형이야. 네가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니야. 자, 나는 강의방에서도 계속 이걸 강조해. 결국 부동산은 보조수단이야. 부동산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란 꿈을 깨세요. 조상님의 은덕을 받아서 산 맹지 땅이 운 좋게 개발 터졌다. 그럼 한 방에 부자 될 수 있을 거야. 그건 로또보다 나은 확률이지만 쉽지 않아.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되게 많이 뿌려졌고 한국에 꽤 많은 목 좋은 땅들이 개발이 됐고 여전히 숨은 보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970년대 80년대 이때보다 땅 투자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야. 혹은 부모님이 자산을 많이 물려준 분들 그래서 현금 여력이 많다. 그러면은 투자소득, 자산소득만으로 충분히 부자가 돼.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때 약간 폭락한 서울 최상급지 이런 데 재개발 사놓고 여유있게 묻어둘 수 있으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요 서울 최상급지 재개발 어딘지 궁금하면 내가 7월에 오픈하는 강의 전국 똘똘한 입지 단지 강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녹화본도 팔 거거든. 한번 들어봐. 자, 이게 당신과 나의 차이야. 나는 당신은 그냥 의미 없는 악플을 달고 다니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지금 컨텐츠로 승화하고 그 컨텐츠를 토대로 강의까지 홍보해. 당신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쓰는 그 효율성이 달라. 제발 생산자가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길 바랄게. 자, 조상님의 은덕도 없고 부모님이 물려준 자산도 없다면 결국 소득을 올린 후에 부동산으로 잘 굴리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야. 자, 월 1000씩 벌어서 700씩 모으는 사람은 5달만 일해도 청주에 아파트 한 채를 갭투자해. 사이즈가 달라. 나도 27살에 이미 부업, 사업, 본업, 그리고 강의 나가고, 그리고 특임 자문 교수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면서 월 막 1000씩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7, 800씩 모았어. 절대 같을 수가 없어. 소득 자체가 높으면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건물 투자 적기에 이 대출도 잘 나와. 그러면은 한 30억에서 50억 막 대출도 받아서 쉽게 가능하겠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제 나는 내 강의에서 이 강의를 듣고 부자가 될 꿈 깨라는 공지를 여러 번 한다니까.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높은 소득을 쌓는 보조수단으로서의 부동산에 이왕 쌓을 곳 똘똘한 곳에 쌓는 눈, 그 정도를 키우는 강의고, 부자까지는 아니고 평범하게 노후 준비 정도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꾸준히 상급지 갈아타기를 함에 있어서 그 상급지의 똘똘한 거를 보는 눈, 그 정도를 알려주는, 무엇이 되었건 각자가 목표로 하는 삶,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윤활유 정도의 역할만 한다면 나는 만족한다. 그게 내 강의의 목표야. 절대 내 강의는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강의가 아니야. 도움이 될 뿐이지.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막 그런 사람 있으면 웬만하면 믿지 마. 알겠지? 자, 넷째, 나 역시 부동산만으로 운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야. 혹자는 말해. 부동산 상승장 운 좋게 만나서 강남 아파트 30억에 팔고 자산 크게 오른 거 아니냐. 네가 큰 부자가 되는데 이게 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냐.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것 하나만 물어보자. 횟수로 7년 전에 지금보다 돈의 가치가 훨씬 높을 때, 같은 돈으로도 짜장면 한 그릇을 더 사 먹을 수 있었을 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산이 하나도 없는 흙수저가 오히려 결혼할 때 어머니 대출금을 갚아드렸던 효자가 심지어 3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현금 14억 원을 동원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세무조사를 받았어. 구세청 직원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듣고 또 한 구세청 직원은 따라 나오셔서 조사하다가 팬됐다는 소리까지 했어. 이게 쉬울 것 같아? 쉽게 된 것 같아? 애초에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이렇게 가능했기 때문이야. 응? 너는 14억이라도 있어? 그거 있고 이거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그조차도 절대 부동산만으로 한 게 아니야. 위에 나열한 혁명을 이루는 삶, 이런 삶을 토대로 정말 빡세게 벌어서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보조수단을 통해 조금 더 잘 불린 거야. 그렇게 잘 불리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낚아챌 수 있었던 거야. 부동산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워. 지금은 2013년 같은 장이 아니라니까.
막 풍랑론자들 분들 말하는 것처럼 막 5년 동안 침체장 와서 그러면 진짜로 부동산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좀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이 똘똘한 곳들이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나 천운을 타고 나거나 소득이 기깔나게 높지 않은 이상 부동산은 보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제발 쉽게 부자가 되려는 마인드를 버리라고. 나는 오늘도 카페에서 밤을 새웠어. 지금 머리 떡졌잖아. 또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 영상을 찍어.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한 걸 못 참거든. 당신이 뭔데 내 가치를 폄하해? 당신이 뭔데 내 각오를 무시해?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은 강의 준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카페에서 쓴 글이야. 새벽 5시부터 아침 6시 이거 작업하다가. 나는 아직도 종종 20대 때처럼 카페에서 밤을 새워. 나는 현재 1800명의 수강생을 이끌고 있는 강사야. 나는 그 엄중함을 느껴. 그 돈의 가치를 느껴. 그 귀중함을 알아. 그래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그리고 이 강의에 임하는 태도는 20대 열정 가득했던 때와 다를 바가 없어. 나 같은 사람한테 멤버십 할이 강의 팔이 따위의 잣대를 붙이지 말아줄래? 물론 이 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나도 공감하고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더 그러는 것도 있어. 적어도 나는 아니야. 응? 당신이 내 유료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며. 아니 애독자분들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강의나 4,990원에 다 볼 수 있는 그 멤버십 무료 특강이라도 봤다면 당신은 나에게 파리가 아니라 착한 유튜버, 착한 멤버십, 착한 강의, 착한 강사라고 칭할 거라고 자신해. 난 그만큼 내 업에 있어서 20대와 다를 바 없이 임하고 있거든. 그건 자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린 거야. 자발적 열정페이, 받은 것보다 더 주려는 해자정신, 돈을 귀중하게 또 엄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 말이야. 그래야만 부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 명심해. 자, 인증은 필수지. 이게 내 첫 번째 유료 강의야. 난 유료 강의를 여태까지 지금 2번 하고 있거든. 첫 번째 유료 강의. 자, 이게 모집할 때 커리큘럼이었어. 이거는 실제 강연장이 가져간 커리큘럼이었어. 왜 이랬을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어서. 해자롭고 싶어서. 자, 여기 두 번째 강의에 처음 모집할 때 커리큘럼이었어. 근데 실제 강연장에 갔을 때 커리큘럼은 이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세상에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광고를 이렇게 하고 실제는 이렇고, 광고는 이렇게 하고 실제는 이렇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가 그걸 반대로 하면 당신의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알겠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강의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 다만 더 나은 삶을 나아가는데 훌륭한 윤활주가 되어줄 거라 자신해. 내 강의는 수많은 탈구와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창조한 내 작품이야. 내 작품을 건드리는 거는 난 용납할 수 없어.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이었던 나의 20대에게 존경을 보내. 나는 다시 열정을 불태우면서 20대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검색만 해도 정보가 다 나오는 시대다. 그냥 못 믿겠으면 네이버에 가서 당부TV 강의, 당부쌤 강의, 당부쌤 후기 이런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을 좀 해봐. 그래서 자세히 보기 해가지고 전체 목록을 좀 봐. 검색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만족할 확률의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강의라 자신해. 이번 강의도 작품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20대의 당부야. 나는 네 덕에 이만큼 산다. 20대의 너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40대의 나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게 그렇게 30대를 살아내볼게. 그리고 아들을 자랑하는 아빠보다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끝에는 명예로울 수 있게 한번 살아내볼게. 당신의 삶도 그러길 바랄게. 당신의 부와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오타가사 당부쌤 드렸습니다.